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채널이고요. 증산4 분양가 7억 3천만 원, 원주민 부담금도 수억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기가를 했는데 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 찬밥 신세라고 문재인 대통령 홍보해봤자 뭐예요? 제가 말했죠. 쌀밥 먹고 싶은데 보리밥 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이게 그냥 확실한 답이고요. 서울 빌라값이 4년 전 아파트값 매매 중위가 평당 2천만 원 이미 돌파했네요. 그리고 이편한 시상 강일 1순위 청약 13만 명 몰렸고 서울 역대 가장 많다는 소식은 롯데건설의 우수한 상품 고양 하정 루미나 아파트, 그리고 여기 동탄 아파트인 것 같아요. 분양 잔금 대출 옥죄해져서 원래 대출 가능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줄인 것 같아요. 시세대로 하면은 시세 반영해서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맞성이 좀 날 것 같은 뉴스네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항의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지코노미 카트네요. 미국 부동산에 눈 돌려볼까 지코노미 있으신 분들이겠죠. 당연히 미국에 집 살려면. 자, 6억으로 강남 상구 C아파트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보시고요. 쭉 보시면 아파트값 치솟자 소형 아파트 인기 거래 비중 늘고 가격도 쑥쑥. 근데 이게 하시더라도 소형 아파트를 하시더라도 최소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까지 해야 됩니다. 원룸형 소형 아파트는 별로 가격이 안 서울 경기는 좀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도 별로 안 씁니다. 지방은 아예 안 오르고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거실 하나에 방 2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초소형이라도 소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준으로 줘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7년 전 강남에 신혼집 구했다가 파혼당한 남자 지금은 어땠나. 요 기사가 제일 눈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다 읽어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부부간에 어떤 남자가 완전히 좀 주도를 하든지 여자가 완전 주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툭툭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부부가 이렇게 합의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사연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출로 강남 신반포 16차 매입했지만 예비 신부 빚 없이 강북에서 전세집 고집하다 파혼당했다고 하네. 실수요자라면 대출의 힘 필요하다. 배우자와 부동산 공합이 맞아야 된다. 이 여자분은 자기는 절대로 빚 지고는 못 살아 이런 건가 보죠.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이른바 영끌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집값이 치솟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심리에 마무리해서 패닉바잉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라면 각종 대출을 조이고 있다. 하지만 2030 세대는 부채가 문제이기만 할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과거 20대 내 집 마련 이야기까지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 고증서 동국대 김은교에서 운영하는 권주석TV는 29일 7년 전 20대 직장인 강남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일부 신부와 파혼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카페 등에서 집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다가 결혼이 틀어지거나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기 이전인 과거에도 집가 대출에 대한 인식차는 결국 자산의 차이를 잊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2014년에 대기업다니고 했던 A씨는 결혼을 앞두고 대출이 고민이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구해 거의 모든 수입을 저축했던 그는 2억 5천만 원에 3억 정도 자금이 있었고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할 때 내 집 마련할지가 고민거리였습니다. A씨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잠원동 신반포 16자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단지는 396가구로 작은 편이었고 지하철 잠원역도 다소거리가 있었고 하지만 한강에 보이는 탁 트인 입지인데다가 전용 53에 17평 방 2개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장시 주택담보대출 LTV가 60%도 가능했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동원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거래가 시스템 공개하면 신반포 16차 매매가격이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였습니다. 그렇게 A씨는 부모님과 상의에 급하게 나온 마음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애 첫 집을 장만하고 예비 신부가 함께 기뻐해 줄 것을 기대했지요.
하지만 일부 신부와 집안은 갑작스러운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일부 신부는 친정과 가까운 노원구 일대 신혼집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하다고 화를 냈고 예비 처갓집에서도 사익감이 빛을 그렇게 쉽게 내는 사람이라니 실망이다. 결혼을 빚으로 시작하라는 거냐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아파트의 18평 시세는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거실 겸 방 쓸 수 있는 공간을 합치면 방 3개까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때부터 A씨와 AB씨는 싸움이 잦아졌고요. AB씨는 일단 친정 가까운 곳에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방 3개가 되는 큰 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물어주도 빚을 지고 가지 말자고 했고 신랑은 강남의 작은 내지 신부는 강북의 큰 전셋집을 두고 팽팽히만 썼습니다. AB 신부뿐만 나날이 늘어났고요. 집은 낡은 데다 결혼해서 수입을 합치게 되더라도 대출은 갚아야 한다는 점, 작은 집이니 혼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컸습니다. A씨는 혼수를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살면서 도배장판을 하면 되고 당장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닌데 방 2개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AB 신부는 친정가도 멀고 바쁜 출근길에 전철까지 길을 걸어다니는 것도 부담이라고 또 지적했습니다. 결국 A씨는 AB 신부와 파혼을 하게 되었고요. 권중석 동부특 경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20대 대출은 리스크가 크다고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면 대출의 힘을 잘 이용해 사다를 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사례는 대출을 보는 관점에서 보는 예비 배우자와 달랐던 것이죠. 갈등이 비롯됐습니다. 배우자와 부동산 공합이 맞아야 내 집 마련 시기가 빨라야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후 30대가 된 A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신반파 16차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매매 효과가 17억에서 18억 원에 달합니다. 신반포 16차 조합 설립된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고 한강공원을 내 집 마련 앞장을 내다볼 수 있고 소유자들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단지 옆 재건축을 통해 아크로 리버뷰와 전용 8세제곱미터가 33억 8천에 거래됐고요. 한강뷰가 대표적인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는 42원에 거래가 되면서 동일한 면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고 교수는 최근 A씨와 통화를 지내면서 그때 AB 신부 말대로 강북에 전세를 시작했다면 강남은 둘째치고 내 집 마련 꿈도 못 꿨다면서 현재 부인이 대출을 이해해주고 같이 갚아 나가다 보니 빨리 대출이 마무리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각자가 현명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신랑은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고, 신부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바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신부는 계속해서 이런 결정을 아마 내릴 수도 있고 깨달고 매매로 전환했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세로 남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주택자가 한 50% 좀 넘고요. 여전히 무주택자가 5, 6%에서 50%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두 사람당 한 명은 유주택자고 두 사람당 한 명은 무주택자예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틀리는 거죠. 시각 자체. 그래서 빚을 지면 또 안 된다는 것. 우리 부모로부터 빚 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여기에 신부의 아버님, 부모님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빚을 지면 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그런 결정을 또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요. 부모님한테 절대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경제교육을 받고 스스로 판단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최대한 풀대출 일으켜서 집을 사는 게 이익이다. 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신용창조로 만들어내고 국가는 돈을 계속해서 해마다 돈을 찍어내고 돈은 계속해서 뭐가 되죠?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고 돈은 크래시, money is crash. 뭐 보통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은 쓰레기라고요. 돈은 계속해서 쓰레기입니다. 왜 돈은 쓰레기냐? 계속해서 정부가 찍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트나 부동산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실물화폐예요. 실물화폐. 이게 다 실물화폐입니다. 증권화돼서 등기부등본으로 증권화돼서 그냥 거래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거고요. 이해를 못하면 뭐 못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뭐 깨달으라고만 말할 수밖에 있는 사실 그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집을 못 사는 거니까요. 빚 주고 나는 절대 집을 못 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7년 전 강남에 신혼집 구했다가 파혼당한 남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